네, 부동산 장기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손질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보유기간 공제는 없애고 또 실거주 기간 혜택은 늘리는 이런 방안이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개편 방향으로 이게 적당한 건지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투기다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집값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시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러나 비거주인 경우에 한해서는 오르부에 보유했다고 해서 양도세 부담을 최대한 지금까지는 80%까지 깎아줬습니다. 예. 보유기간 10년에 40%, 그리고 거주기간 10년 동안 40%, 합산해서 총 80%를 깎아주고 있었는데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네네. 개편 방향이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유 공제를 급격하게 좀 줄이겠다라는 게 취지인데요. 네네. 이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집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업이라든가 직업 문제 그리고 이제 요양 문제 때문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은퇴할 이후에 거주지를 옮기려는 고령층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네.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양도세율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최고 45%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매물 장기 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실제로 지금 5월 9일이 디데이인데요. 이전 사전 증여도 서울의 경우에는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 어떻게 될 건가 또 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장특공제 개편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고 전월세 매물 지금 실종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 부동산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우리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 문제인데요.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 장특공제지 않습니까? 예. 장특공제 같은 경우에 서울에 비거주하면서 1주택자가 한 83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중에 만약에 지금 면세 대상인 12억 이하가 한 절반 정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절반 이상인 한 40만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장특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거주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40만 가구에 한 4명의 4인 가구를 따지면 한 160만 명이고 네. 그중에 유권자 수를 한 60% 정도 잡으면 한 100만 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이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정원호 후보도 이 장특공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지금 뜻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만큼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기 규제 그리고 지금 이 보유자 중심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강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지지를 할 수밖에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표심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아마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자신의 보관을 밝힐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의견을 밝혀라고 오세훈 시장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예, 김기용 대변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집이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집이 있는 사람이 세를 줘야지 전월세 구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네. 전혀 연고가 없는 이천 개항했을 때 전세살이 하셨거든요. 그럼 그 투기자하고 나쁜 사람이랑 거래한 거고요. 네네. 하정우 수석도 제가 알기로는 집을 아마 구한 것 같습니다. 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요. 다 예.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게 내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SNS에 딱 올려가지고 그게 반대로 간다? 그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거든요. 예. 이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세금 문제이면서 또 부동산 문제이면서 무엇보다도 네네. 내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예. 갑자기 부정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서울시장 선거, 또 수도권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요, 이 청년 주거 안정을 놓고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에 하나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 이재명 정원호 조는 문재인 박원순 조보다도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계속 청년들의 전월세 지옥이다, 부동산 지옥이다, 현 정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본인 아니셨습니까? 이런 거 보고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이 청년 안심주택 등 이 청년 주거 안정 공약을 강조를 하자 정원호 후보 측이 공급 부족, 기존 정책 실적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은 요 청년 안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뭐 맞는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예. 오세훈 시장은 서울 이제 청년 안심주택과 이제 보증금 지원 확대라는 이른바 이제 물량 중심 해법을 내세우고 있고 정원호 후보 측은 기존 정책의 지속성 여기다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짚으면서 예. 필요성과 이제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요. 예. 청년들의 청년 주거난이라는 건 공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동시에 이 보증금 사고와 같은 신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민심은 이반됩니다. 따라서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보증금 반환 보장이나 공공 개입 등이 동시에 개입돼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경 의원님께서 짧게 좀 요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죠. 부동산 관련해서. 그만큼 이제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예. 공약으로 세우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청년주택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청년주택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좀 더 교육이라든지 인프라가 가미된 청년주택과 지금 뭐 보증금과 관련해가지고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 지금 정원호 후보가 또 지적을 했다 그러는데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금 정쟁으로 서로 싸워봤자 득도 실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알겠습니다.